여러분 반가. 빠박쌤이에요. 이번에 문화생기썰 주제는 오래된 원소에 관한 거예요. 아니, 원소가 오래되었다니 무슨 소리? 정확하게는 인간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원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줄여서 오래된 원소 그러니까 뭔가 어그로를 팍팍 끌죠. 그 인간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원소에는 한 9개 정도가 있거든요. 뭐 그거에다가 뭐 인도 문명에서 1개, 그 아랍 연금술에서 한 3개, 그래서 13개 정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래된 원소를 그 주기율표에다가 배치를 하면은 되게 묘해요. 그쵸? 주기율표에 그 특정한 족들, 거기가 그 인간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탄소, 황, 철, 구리, 은, 주석, 금, 납. 그리고 이제 인도 문명에서 그 알고 있었던 아연, 그리고 아랍 연금술에서 알고 있었던 뭐 비소, 안티모니, 비스무트.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 그 특정 그 자리에 얘네들이 있다는 거는 그 이 원소의 어떤 그 화학적 성질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그 인간이 오래전부터 알았던 원소는 그 자연에서 그 순수한 형태로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재련으로 그 처리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주기율표상에서 이런 특정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원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소, 카본, 여러 형태가 있죠. 이런 숯, 그 다음에 이런 그름, 그리고 뭐 흑연, 다이아몬드, 이런 형태가 있는데 뭐 숯은 연료를 쓴다 치고, 뭐 흑연도 뭐 대충 우리가 아는 정도, 뭐 다이아몬드는 귀금속. 그럼 그름은 그 검은색 잉크나 화장품이나 그런 걸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탄소가 사용된 연대를 보면은 그 이집트인하고 수메르인이 그 숯하고 그름으로 이제 사용한 게 기원전 3750년, 그리고 중국에서는 기원전 2500년 때 다이아몬드 형태로 사용한 것 같대요. 근데 여기서 그 기원전을 BC라고 안 하고 BC라고 했죠. 요즘은 그 학술적인 그 경향상 뭐 AD는 그 C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원 후. 왜냐면 BC나 AD가 뭐 그런 그 종교적 색채가 강해요. 그래서 그 학문에서는 이제 그 종교의 색을 그 옅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BC 대신에 BC, AD 대신에 CE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좀 약하긴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그래요. 자, 다음 원소는 황, 설퍼. 자, 여기 보면은 그 황 결정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황은 그 8개의 황 원자가 모여서 고리 형태를 이루는 게 많아요. 그래서 화산 지역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뭐 정확하게는 뭐 화산 뭐 이렇게 용암이 빵빵 터지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온천이라던가 뭐 이렇게 지열 활동이 활발한 그런 지역에서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약재나 화학 원료로 많이 사용됐어요. 뭐 약재, 뭐 제사할 때 재료, 뭐 염색, 뭐 훈증, 재련, 심지어는 화약까지, 예? 참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4대 문명, 사실 중국은 좀 연대가 느려가지고 3대 문명이 맞는데, 아니 아무튼 뭐 거기다가 그 그리스 문명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인근 화산지대라든가, 그 다음에 히말라야 그 산맥에 가까운 쪽, 그리고 중국 항어 상류도 지열 활동이 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아시아 아나톨리아, 그 다음에 그 지중해 그 화산대, 예, 이런 식으로 그 화산 지역이 널리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2000년경부터 세계적으로 황이 많이 사용됐어요. 자, 다음은 철, 아이언.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운철, 그러니까 그 운석에 철을 이용을 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철 광석을 직접 재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류 문명이 이제 철기 시대를 경험하면서, 예,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래서 뭐 무기나 뭐 농기구나 그런 거를 그 철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용광로에서 이렇게 샘물을 만들어내 가지고 뭐 탄소광, 그러니까 철을 만들 때 탄소가 이제 좀 포함되게, 그래서 뭐 탄소가 조금 포함된 거는 연철, 이제 조금 더 강철, 더욱더 많이 조철, 그런 탄소광 말고도 이제 뭐 여러 합금광, 네, 이런 거가 이제 철하고 관련이 된 거고, 기원전 5000년경에 이제 그 이집트에서 운석으로 만든 철이 이제 그 발견이 되었는데, 그거는 뭐 선물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문명에서 만든 걸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기원전 한 1200년경이 되면서 이제 철광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철을 만드는 걸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구리, 코퍼. 이제 천은 이게 구리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이제 인류가 이제 거쳤죠. 사실 청동기 시대 이전에 구리만으로 이제 만든 시대도 있었다고 해요. 구리 시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석기까지 같이 그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구리하고 주석을 합금한 그 청동, 그게 발전을 한 거죠. 기원전 9000년경부터, 그래서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용이 되었고, 처음에는 냉간 가공,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한 기원전 4000년경, 그때는 이제 가열하고 하는 그런 재련을 한 거예요. 예, 구리. 그렇게 인간이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고요. 자, 다음은 은, 실버. 예, 이제 은은 이제 역시 고대부터 장식품하고 이제 도구로 활용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무릎을 꿇고 있고, 그 다음에 주둥이가 달린 그릇을 들고 있는 황소, 예, 모습이고, 이거는 은으로 만든 그 항아리예요. 응? 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를 담았겠죠. 예? 그래서 은도 역시 그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한 기원전 5000년경 그때부터 사용을 했고, 그러다가 기원전 한 3000년경에는 그 은 재련 기술이 확립되었고,
기원전 한 1000년경부터는 급기야 그 교역하고 경제의 그 핵심 금속이 돼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자, 다음 원소는 주석, 틴. 보면은 이제 그 구리하고 합금을 한 청동. 그래서 요 청동 단검의 모습이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니오빔하고 그 주석의 합금이거든요. 이게 초동주체예요. 그래서 지금 그 초론도 그걸 이용한 핵융합 그 연구 중이죠. 그 핵융합으로 그거에 이제 요 니오빔 주석 와이어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주석 대단한 원소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기원전 한 3,500년 그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든 대부분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자, 다음 금, 골드. 예. 이것도 이제 옛날부터 장신구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 투탕카멘의 그 금색 장례 가면, 그 다음에 요거는 금처럼 생겼지만 사실 금 아니에요. 요거는 그 바보의 금이라고 불리는 황철석이에요. 그러니까 철하고 황하고의 화합물이에요. 근데 이게 좀 그 부싯돌처럼 이렇게 두드리면 막 불티가 생기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고대부터 장신구하고 화폐로 활용된 게 금이죠. 요 투탕카멘 그 가면 보니까 그 이 투탕카멘 그 발굴품에서 그 단검이 출토가 됐어요. 그게 이제 철로 만든 거거든. 그래서 금이 출토된 거는 이상하지 않았는데 이 철로 만든 단검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골머리 앓았다는 에피소드가 있죠.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금은 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원전 6000년경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원전 1000년경에는 급기야 그 은과 더불어 그 화폐하고 국제교육의 핵심 금속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자, 다음은 수은, 머큐리. 그러니까 이 머큐리라는 이름이 그 수성도 머큐리라고 하죠. 거기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수은이 액체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인데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그래서 여기 이 돌멩이를 보면은 뭔가 그 액체 상태의 금속이 박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이걸 이제 진사라고 하는데 그 수은하고 황의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 수은이 뭐 고대에는 뭐 연금술 뭐 이런 재료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여기저기 많이 쓰였어요. 뭐 저 최근까지도 뭐 온도계, 기압계, 뭐 그 전기 실험, 화학 실험 이런 용도로도 많이 쓰였고, 뭐 그 전에는 뭐 화장품으로도 쓰이고, 와, 이 무서운 물질을 수은 그 중독되면은 아주 비참하게 죽는데 화장품으로 사용하고 약으로도 사용하고, 예, 아주 인간이 애용한 금속이에요, 수은. 예? 참 의외죠. 그래서 예, 역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기원전 1500년 경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납, 레드. 발음이 리드가 아니고 레드예요, 레드. 그래서 납은 그 녹는점이 별로 높지가 않죠. 한 대충 섭씨 330도. 그래서 가공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요 납, 요거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건 이제 댐납
그렇죠? 회로 배선 같은 거 할 때 쓰죠. 그런데 이거를 로마 시대 때는 수도관 등으로 사용을 했어요. 미쳤어. 그러니까 납이라는 게 오늘날 그 납중독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과거에는 뭐 대수롭지 않아? 사실 뭐 납중독으로 죽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평균 수명이 짧아가지고 죽는 건지 뭐 그게 그거인 시대였었으니까. 아무튼 납은 그 납중독 문제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조심하지 않고 여기저기 많이 쓰였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배관 그런 거에. 그래서 납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기원전 7000년경부터 사용을 했어요. 되게 오래됐죠. 자, 여기까지가 그 인간이 알던 전통적인 원소 9개예요. 자, 그 다음은 좀 다른 배경에서 알게 된 원소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연, 징크. 자, 이거는 그 인도 문명에서 이제 알려진 원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연 주개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딱 봐도 뭔가 인도스럽죠. 물론 이거는 아연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만일에 아연으로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은 황동이죠. 근데 이거는 구리하고 주석의 합금인 청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인도 문명이 뛰어났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사진이고, 그래서 아연은 인도 문명에 좀 특화된 원소예요. 그래서 인도 문명에서 기원전 1000년경부터 그 인도 야금업자가 그 아연과 황의 화합물 그거를 가열해서 사용을 했고, 기원전 500년경에는 이제 중국 문명에서 이제 황동을 제작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 다음은 비소, 아세닉. 예, 이게 참 의외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극에 보면은 뭐 사약을 받아라. 그 이제 그 사약의 성분에 이제 비소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독약 같은 거. 그런데 이게 그 아랍에서 연금술제로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소는 어떻게 얻느냐? 이 비소하고 황의 화합물인데 이게 노란 거는 그 웅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빨간 거는 실화냐? 또는 뭐 실황 뭐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비소가 그 농약이나 살충제 또는 뭐 그 색소 안료 그런 걸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은 금지됐어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리, 세라믹, 의학, 특히 그 현대에는 반도체 그런 걸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소예요. 비소. 그래서 비소가 그 아랍에서 기원 후 815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랍의 연금술사인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라는 사람이 뭐 비소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비소가 아랍 연금술의 재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주 의외죠. 이런 비소 같은 물질이 인간이 되게 예전부터 사용했다는 거. 자, 다음 앙티모니. 예, 얘도 그 이름이 되게 낯설잖아요. 낯설지만, 그러니까 앙티모니가 원소 기호가 SB인데 왜 그러냐면은 요 스티브 나이트 요거 이제 앙티모니하고 황의 화합물이에요. 하여간 무슨 황은 막 여기저기 다 껴들어. 응? 그래서 스티브 나이트에서 이제 안티모니의 그 원소 기호인 SB가 얻어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안티모니 결정이고. 그래서 안티모니는 그 아랍
연금술 재료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기원 후 815년에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낯설지만 안티몬이 꽤 그 인류하고 오래전부터 접촉이 있었던 원소다. 자, 마지막 비스무트. 역시 낯선 원소죠. 그래서 그 비스무트 이제 주계를 만들다 보면은 요런 계단 결정 모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런 거를 그 호퍼 크리스탈 구조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 자, 이거는 비스무트 주계 조각이 부서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아랍 문명권에서 기원 후 1000년경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한테는 듣보잡 하지만 그 아랍을 비롯한 전체 인류 입장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다는 원소다. 의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13개의 인류한테 오래전부터 알려졌던 원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빠박스맨 브라생드 썰, 오래된 원소, 꽤 흥미있는 주제였죠. 자, 그러면 이제 이만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릉빠릉!